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모두가 다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세계에서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무려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무려 2,800조 원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규모만큼 한국 사람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유 순위 기준으로 5위에 위치해 있고 전체 금액 규모는 2.86조, 약 3조 원을 한국인들이 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상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 즉 2022년에 하락장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기업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은 정말 큰 하락 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6배에서 7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점은 이렇게 10년 동안 우상향한 주가가 실적과 거의 비례하여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즉 주가도 꾸준하게 쭉쭉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져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탄탄한 실적 기반의 상승세가 왔다는 점이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부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팅이 27.7%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은 바로 클라우드 40.3%의 비중, 마지막으로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32%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비즈니스가 적게는 27%에서 크게는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부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퍼스널 컴퓨팅은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그 윈도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게임으로 유명한 엑스박스가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한편 클라우드에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라 클라우드가 있고 깃허브, 비주얼 스튜디오 등 대부분이 구독 기반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365 등 모두 월 구독 기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구독 기반의 상품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펀더멘탈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서버 프로덕트, 클라우드 서비스, 오피스 프로덕트, 윈도우, 게이밍, 링크드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피스 제품과 윈도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매출 수단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다음으로 최근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 발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26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매출과 EPS는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하회하였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PC 부분의 수요 둔화가 있었으며 1분기와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쉽게도 이번 2분기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여전히 높기는 하나 지난 두 개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가이던스를 내놓았고 하반기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발표를 한 당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2분기 때 생각보다 덜한 실적은 보인 것에는 가장 크게 강달러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달러와 맞바꾸는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1만원짜리 상품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을 때는 1만원짜리 상품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는 8.3달러의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1300원으로 늘어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식하는 매출은 7.7달러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만큼 달러로 표시되는 매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10년 동안 꾸준히 10%가 넘는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것이죠. 현재 기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은 PE는 29.3, 포워드 PE는 24.2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며 그만큼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더 이상 비싼 수준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년 그리고 10년짜리 차트를 보고 봐도 일단 현재의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엿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년간 매우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잉여 현금 흐름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 온 것인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장점 포인트를 작용하고 있죠. 이러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곳간에 막대한 돈을 들고 있고 이를 통해서 M&A를 지속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드는 8월 11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약 291달러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매우 좋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추세선을 돌파하고 거기에 더해서 120선까지 돌파하며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서서히 주가가 과열에 이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현황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우선 기관의 비중이 71%로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중은 29%이고 그 외의 내부자나 정부 기관의 비중은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대주주 현황을 볼까요? 우선 뱅가드와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거대 자산운용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봐도 이제 대부분이 다 자산운용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신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주요 대주주 명단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일단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 명단에서 이미 빠진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멜린다와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조차 전 아내에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빌 게이츠의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진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좀 특이한 내부자 매매 기록이 있어요. 사티아 나델라라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작년 11월 22일과 23일에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넘긴 건데요. 이상하게도 이때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고점을 찍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3월 1일에도 8,000주가량의 주식을 차분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팔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자신이 주식을 팔 때의 주가가 고점이라 판단하고 주가가 한동안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평균 330달러입니다. 그리고 3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29명이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매수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살짝씩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달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퍼지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매도 비율은 0.5%로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빅테크답게 공매도 비율은 정말 압도적으로 낮다 할 수가 있고 이제 2월부터 7월까지의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도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숏을 치는 세력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자 평단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282달러입니다. 근데 일단 투자자 포지션 분포도를 보면은 매우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윗부분에서 홀딩 중인 투자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매물대도 전반적으로 매우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하지만 290달러에서 310달러 선이 일단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어가지고 314달러를 뚫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최고의 주식 중 하나라고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와 실적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모두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있죠. 마소는 팔지 마소라고 말이죠.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주식을 팔기보다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더 성장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